안녕하세요. 썰처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썰처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20대 후반 평범한 직장인 여자입니다. 몇 년 전 쓰레기 때문에 인생 종 칠 뻔한 사연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 당시 남자친구는 30대 후반으로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당시엔 남자친구 회사와 협력업체 관계를 맺고 있었고 한 프로젝트를 위해 회의와 야근을 함께하며 남친과 급속도로 친해졌습니다. 남자친구와 나이 차이는 있었지만 동안인 얼굴과 적극적인 대시에 넘어가 우리는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만 바라보는 해바라기여서 아무리 바빠도 일주일에 3번 이상을 만났고 뜨겁게 서로 빠졌습니다. 데이트 중 화장실을 간다고 한 남친은 핸드폰을 놓고 갔고 갑자기 핸드폰에 진동이 느껴져 보니 문자가 온 거였습니다. 평소 핸드폰을 보지 않지만 알림이 떠 눈에 들어왔고 오빠 내가 그날 에이스 꽂아준 거 알지? 이번 주에 새로운 애들 많이 오니까 기대해. 누가 봐도 이상한 곳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남친의 핸드폰을 열어보았고 이름을 보니 최 부장님으로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딱 봐도 최 부장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에 바로 제 핸드폰에 그 번호를 저장했습니다. 잠시 후 화장실을 다녀온 남자친구. 저는 아무렇지 않게 연기했지만 머릿속에는 그 문자만 기억에 남았습니다. 남자친구에게 몸이 안 좋다고 집에 가자고 한 뒤 집으로 간 저는 바로 그 번호로 연락을 했습니다. 전화를 하면 목소리부터 들통 날 게 뻔해 문자로 연락을 했죠. 예약 가능한가요? 남긴이 잠시 후 처음이신 것 같은데 어디서 소개받고 연락 주셨나요? 라고 답장이 왔습니다. 처음인데 지인이 추천해서 가보고 싶어요. 오늘 물 좋은가요? 답하니 후회 안 하실 만큼 이쪽 업계에서 여기가 탑이에요. 하며 주소를 띡 보냈습니다. 주소는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이었고 말로만 듣던 오피스 성매매였습니다. 너무 소름이 끼쳐 그 문자를 캡처한 뒤 남친에게 전화 후 만나자고 했습니다. 무슨 일 있어? 많이 아파? 갑자기 왜? 라며 저를 만나러 왔습니다. 얼굴을 보자마자 열받았지만 화나는 마음을 진정하고 그 문자를 보여주며 최 부장이 누구니? 물었습니다. 남친은 너 내 핸드폰 봤어? 정색하며 말했고 자기 화장실 갔을 때 문자가 와서 봤는데 내용이 가관이더라. 대답했습니다. 남친은 그래도 핸드폰 보는 건 예의가 아니지. 라며 말했고 예의? 여친 있는 사람이 이런 더러운 곳 가는 건 예의가 있는 사람이니? 대답했습니다. 아니, 내가 거기 간 건 잘못인데?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야. 오해야. 내 말 좀 들어봐. 하며 거래처 접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번 따라갔는데 난 아무 일도 없었어. 나 저런 거 진짜 싫어해. 그 이후로 계속 저렇게 연락이 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뒤로는 한 번도 간 적이 없고 다시는 안 가겠다고 울며 이야기하여 믿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남친은 예전보다 더 저를 사랑해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랬을 거야 생각했고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남들에게 이야기하면 제 남친을 보는 시선이 안 좋게 보일 거고 그걸로 인해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나 남친은 저에게 멋진 프로포즈를 했고 제가 받은 3캐럿 다이아를 보고 친구들도 모두 부러워했습니다. 양가 부모님을 뵙는 상견례도 분위기가 화기애애하게 흘러가 결혼 준비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남들은 싸운다고 하지만 우린 더욱 돈독해졌고 제 노트북으로 카페에서 이것저것 알아보았습니다. 남친은 회사로 급하게 보낼 파일이 있다며 PC톡으로 로그인했고 파일 전송을 한 뒤 우리는 계속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노트북을 하려고 열었는데 아까 PC톡 로그인한 게 로그아웃이 안 된 채 있었습니다. 로그아웃 하려고 들어가는 순간 제가 보고 싶지 않는 대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전에 제가 본 최 부장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거래처 김 과장으로 되어 있더군요. 정말 얼마나 기가 차던지. 저에게 걸렸던 그날 이후엔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대화창을 보니 최근에 자주 방문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그대로 보였고 차마 눈에 담기 힘든 더러운 내용들과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내용들을 모두 캡처했고 저장해 놓았습니다. 사람이 어쩜 저렇게 두 얼굴을 하고 나를 속이고 있었나 하는 배신감과 이렇게 더러운 놈이랑은 같이 살 수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위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업소는 한번 가면
끊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걸렸을 당시 제 앞에서 빌었던 모습이 떠올라 역겨웠고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었습니다. 내가 당한 만큼 너도 똑같이 갚아주겠다고 다짐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 마냥 평소처럼 행동했고 결혼 준비는 척척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혼 당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만을 기다렸었죠. 남친과 남친 부모님은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났고 조만간 새하얗게 질릴 얼굴을 상상했습니다. 그렇게 시기 시작되었습니다. 주례 없는 결혼이기에 기다리고 기다리던 혼인 서약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남친이 먼저 서약서를 읽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제 순서가 되었습니다. 저는 부케를 바로 땅에 던져버리며 힘든 걸음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결혼 못합니다. 오신 김에 식사는 맛있게 하고 가세요. 한마디 했고 다들 수군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더러운 놈이랑 결혼을 못하는 이유는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다 같이 화면 보세요. 화면으로 시선을 끌었습니다. 먼저 섭외해 놓은 제 친구는 식장 내부에 있던 화면에 그동안 그놈의 행적들을 영상으로 틀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식장은 저게 뭐야 하며 하객들은 욕을 하기 시작했고 예비 시어머님은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내 아들 얼굴에 먹칠하려고 작정했니? 당장 모니터 꺼.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식장 직원들도 당황해 허둥지둥하고 있었습니다. 남친은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생각이 있는 거야? 화가 난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고 저는 생각이 있으니까 너 같은 놈이랑 결혼 안 하는 거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예비 어머님은 제가 있는 자리로 달려와. 지금 우리 집안에 너가 어떤 짓을 한 줄 알아? 제 머리를 잡았습니다. 드레스와 구두를 신고 있어 피하지 못하고 잡혔지만 두 손으로 밀어버렸습니다. 바닥에 엎어진 예비 시어머님은 남자가 결혼 전에 그럴 수도 있지. 큰일 하는 남자들은 다 한 번씩 그러는 거야. 너는 그것도 이해 못하니? 라며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번, 눈 없어요? 화면 못 봤어요? 당신 그 잘난 아들은 중독이야. 성매매 중독된 놈이 나한테 거짓말로 속였고 내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려 했어. 알기나 하세요? 정말 소름 끼치고 끔찍해. 저는 소리쳤습니다. 예비 어머님은 자기 아들에게 아들 아니지? 엄마한테만 이야기해봐. 제가 잘못 안 거지? 울며 말했습니다. 남친은 아무런 말 없이 죄송해요 엄마 라고만 말했습니다. 사실을 인정한 남친을 보더니 그 자리에서 남친 엄마는 바로 주저앉아 울기만 했고 하객들도 하나 둘씩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넋을 놓은 남친은 너 진짜 독하다.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결혼하기 싫었으면 그냥 말로 했어도 됐잖아. 우리 집안 망신 주려고 작정했어? 라며 저에게 소리쳤습니다. 대답을 하려는 순간 갑자기 어디선가 주먹이 날아왔고 저희 아빠였습니다. 이 놈이 나이 많아도 믿고 승낙해줬는데 어디서 쓰레기가 말을 하고 있어. 감히 내 딸을 만나면서 성매매해. 넌 쓰레기도 아까워. 하며 한 대 더 치셨습니다. 아빠의 직업은 군인으로 지금도 운동을 꾸준히 하셔 50대의 몸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체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맞은 남친은 바로 바닥에 뒹굴었습니다. 아들이 맞으니 앉아있던 예비 시어머니가 일어났고 아버지를 보며 그렇다고 사람을 쳐요? 이거 완전 깡패 집안이구만. 놀라며 말했습니다. 평소 고향 있는 엄마가 옆으로 다가와 깡패 집안. 당신네 집안은 그럼 뭐야? 아들내미 아랫돌이 잘못 굴려서 파혼당했으니 더러운 창놈 집안인가? 했습니다. 엄마의 한마디에 순간 조용해졌고 남친네의 가족들은 짐을 싸서 후다닥 나갔습니다. 그렇게 결혼식 당일 저의 깽판으로 결혼식의 끝을 맺었습니다. 대책 없이 식장 당일날 저렇게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제 지인들에게는 이 사실을 사전에 모두 이야기했고 오늘 온 사람들은 하객 알바였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하객분들 역시도 가족 빼고는 하객 알바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놈은 저에게 가전제품 구매 비용과 신혼집 계약금에 들어간 돈의 반을 입금하라고 했습니다. 성매매 고소 안 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해. 제 버릇게 못 준다. 평생 혼자 살아라. 텟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놈의 직장 동료와도 잘 알고 지냈던 저에게 오히려 저에게 괜찮냐고 연락이 왔고 그놈은 그 사건 이후로 사내에서 찍혀 아무도 가고 싶지 않는 지방으로 발령이 났다고 했죠. 그것도 얼마 못 버티고 회사를 그만뒀다고 했습니다. 제 삶에서 가장 잘한 일은 파혼한 일입니다. 결혼이건 연애건
가장 중요한 건 서로에 대한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선택에 후회는 없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썰처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